회계사와 세계사를 엮어서 스토리를 만드는 엮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박영호입니다. 10편, 누구를 위한 회계인가? 그 중에서 6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벗어날 수 있을까? 10-6화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봤을 거예요, 요새요. 특히 여기 있는 것처럼 저평가된 국내 주식,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2월 중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 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이게 시장의 관심 당연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종목이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뭐냐? 한국의 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가 유사한 외국 상장 기업의 주가에 비해서 낮게 평가되는 현상이다. 이거 쉬운 말로 하면요. 유사한 기업이라도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싸게 거래되는 현상.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격이 디스카운트 된 거죠. 싸게란 말이 참 재밌는데요. 싸다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싸다는 건 결국 기업의 가치가 낮다 이런 말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미래에 창출할 경제적 가치가 현재 가격보다 더 낮을 때 그때 가치가 낮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근원적 가치는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BR, PER, EV 나누기 에비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PBR입니다. PBR이란 게 지난 바에서 잠깐 소개했는데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겁니다. Price Book Ratio의 약자입니다. PBR. Price라는 건 주식 시장의 주식 가격이죠. Book이라는 건 뭐냐? 언제나 회계 장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순자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PBR은 어떻게 되냐? 시장에서 말한 기업의 가치, 즉 시가총액 나누기 순자산. 그래서 결국 PBR은 건 뭐냐? 현재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 수준이냐. PBR 계산 한번 예를 들어보시면요. 주가가 5,000원이고 한 주당이요. 주식수는 2만 주예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은 시가총액이 나오겠죠. 거기에 순자산은 5천억이에요. 시가총액은 1조 원입니다. 거기에 순자산은 바로 5천억 원이니까 PBR은 2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즉 시장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몇 배로 인정하느냐. PBR이 1이라는 의미는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청산시 주주에게 돌려줄 금액. 이게 결국 자산 마이너스 부채죠. 이거랑 똑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PBR이 1보다 크다. 대부분 그렇겠죠.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은 초과이익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청산하는 것보다 놔두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예요. PBR이 1이라는 거는 그냥 그만하다. 근데 PBR이 1보다 낮다는 건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가 나눠 갖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주가보다. 말도 안 되는 이건 자본 파괴 가능성이죠. PBR이 1보다 낮다. 이거는 기업으로 존재 가치가 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에는 PBR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PBR 수준은 어떻게 되냐. 코스피 평균이 1.3에서 1.4배 수준 정도 되고 장기 평균으로 보면 1.09배입니다. 이 뜻이 뭐냐? 기업 자산은 그런 대로 있지만 주주에게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주주는 그만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죠. PBR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낮는가를 보면 이 표를 보면 압니다. 여기 선진국, 후진국 다 있죠. 그런데 한국 주식시장의 PBR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어떻게 되냐? 45개 주요국 중에서 41이다. 형편없죠? 글로벌 비교를 하면요. 코스피는 1.3에서 1.4배 정도 되는데 글로벌 평균은 3.5배입니다. 그리고 신흥국도요. 1.8배나 돼요. 이 얘기는 결국 코스피 평균은 글로벌 평균의 60%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문제가 심각하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문자 그대로. 주요 선진국 중 꽁찌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대만, 일본. 일본보다도 낮아요. 일본도 굉장히 낮죠. 요거는 다음화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한국의 PBR은 왜 낮은가? 첫 번째는 계속 얘기하는 게 남북한이 있어서 우린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재벌의 소유 구조, 지배 구조에 폐해가 있는 거다. 그리고 동시에 주주 환원이 부족하다.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문제다. 분식 해명이 투명성이다. 그러니까 4번, 5번은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1번은요, 완전히 정치적 이슈예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고쳐줄 수 있는 거는 재벌의 지배구조 폐해를 없애는 거와 두 번째는 주주 환원을 좀 더 많이 하는 거, 이거 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재벌 구조가 어떻게 PBR을 낮추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저평가된 주요 시장의 하나인데요. 왜 그러냐? 총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벌에. 총수의 소수 지분으로 전체를 지배한다. 즉 총수라는 게 지배주주라고 법률에서는 얘기합니다. 지배주주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에 비해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게 뭐 5%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순환 출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자기의 의결권은 30%씩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즉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라고 생각하십니다. 이해 충돌이 생길 경우에 소수주주의 이익이 희생되고 총수의 사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총수의 사익을 어떻게 편취하는가? 총수의 사익 편취라는 게 뜻이 뭐예요? 주주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는 게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계열사 간 자금 거래를 통해서 한답니다. 두 번째, 총수를 위한 내부 거래를 통해서 한답니다. 세 번째, 배당을 적게 준답니다. 네 번째, 제국 구축용 과다 투자를 하고, 다섯 번째, 상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총수 일가 밑에 대로 내려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또 사익 편취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계열사 간 자금 거래라는 건 뜻이 뭐냐면요, 수익이 좋은 회사가요, 수익이 나쁜 회사한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공정거래법 위반인데요. 몰래 하겠죠. 개별 회사 가치와 실제 이익이 소수주주한테 귀속되는 거와는 다르다, 이럽니다. 두 번째요. 총수를 위한 내부 거래 유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많이 맡고 있는데요. 일감 몰아주기, 즉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식음료, SI, 물류, 광고, 건설 등 일감을 수익계약으로 몰아주는 형태. 토잉세 거래, 총수 일가의 회사, 물론 대부분은 비상장입니다. 이런 데를 끼워 넣어서 중간마진을 챙기게 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 총수 일가의 부동산을 갖다가 부당이익으로 매입해서 이익을 보전해준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의 피해는 이렇게 되죠. 내부 거래를 해서 이익이 어디로 이전해요? 총수가 가지고 있는, 총수의 지분이 많은 회사죠. 총수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100% 가지고 있기도 하고 비상장으로 해요. 또는 총수의 지분이 많은 대로 이익이 이전합니다. 그러면서 지배력 강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소수주주 이익이 훼손되고 자본의 효율성이 왜곡됩니다. 회사의 이익은 온전히 주주 것이 아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낮은 배당 성향, 이게 뭐냐? 현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배당은 낮아요.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다한 내부 유보를 합니다. 왜? 총수 입장에서는요, 배당을 받으면요, 배당 소득세는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내부 유보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지배력이 안정화되죠. 배당 성향의 국제 비교, 배당 성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현금 배당 총액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즉 당기순이익 중 얼마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주느냐. 100을 당기순이익으로 벌었으면은 얼마가 배당으로 가느냐. 얼마 정도 갈까요? 한국은 20에서 30% 간답니다. 그런데 미국은 40에 60, 유럽은 더 많아요. 그리고 일본만 해도 이렇게 큽니다. 왜 이렇게 적게 가느냐는 아까 설명드렸죠. 총수가 있으면요, 총수는 최대한대로 배당을 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한테 배당받으면 자기는 굉장히 많은 돈, 세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총수 입장에서는 요겁니다. 제국 구축요, 과다 투자를 하고 싶어 해요. 신규 산업 진출해서요, 계열사를 확대하고 규모를 성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재계순위, 매도익,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 수익률이란 거 무시하고, 그러니까 즉 자본 비용보다 투자 수익이 적겠죠. 성장은 하지만 가치 창출이 없다. 외형은 커지지만 가치는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상속을 위한 준비. 계열사들이요, 내부 거래로 일감 몰아주는데 누구한테 몰아주느냐? 총수 자녀가 가진 회사 대부분이 비상장이면서 신설된 회사입니다. 이런 데한테 일감을 몰아줍니다. 그리고 상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상장하든지 또는 지분 매각해서 이익 실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금을 피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설명했는데 해외는 어떤가를 일본의 계열, 중국의 집단이라는 거와 비교하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7화 한중일의 기업 집단 같은 듯 다른 듯.